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국 시장 포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하게 되면은 뭐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보통 2천만 대에서 2,500만 대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약 8천만 대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 시장이 얼마큼 큰 시장이고 확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요, 미래 모빌리티죠.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40에서 50%니까 10대의 4대, 5대는 중국 시장이 소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중국의 지리자동차, 또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수준이 세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배터리 자체도 CATL, 또 BYD 등 중국산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산에 의지하는 글로벌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죠.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죠.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만들고 그래야만 보증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배터리 원자재도 탈중국, 즉 미국산이나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의 배터리를 40%부터 매년 10%씩 올려서 탈중국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아시겠지만은 중국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 7년 전에 이 한알령, 사드 문제로 한알령을 내리면서 지금도 풀리지 않았죠. 우리나라의 각종 그룹에서 피해 입은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공장이 중국 내에 있는데 판매율이 급감을 했습니다. 10%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3% 내외로 떨어질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의 현대차, 기아차의 공장 지금 정리를 일부분 벌써 했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람도 줄이고 모든 거를 줄이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지면서요, 해외의 어떤 큰 손들이 중국 내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철수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구글이라든지 또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철수하거나 줄인다든지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전에 중국이 이 모든 세계 공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노동력이라든지 임금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 또 이 임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경쟁력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니란 얘기죠. 또 시장도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또 그런 경향에 쇠뇌가 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사항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내에서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심각한 압력을 받거나 퇴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금융의 문제점 같은 걸 제시했다가 아마 잡혀갔다 나오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됐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또 디디 추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축이 됐었죠. 디디 추싱은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공산당 회의, 지난 공산당 회의 전날 이 디디 추싱이 뉴욕 상장을 했습니다. 전날 상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에 찍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비논리적이죠.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업이 위축이 되고 퇴출이 된다든지 직접 운영하는 이 운영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려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중국 시장의 가장 투자에 열혈하였던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발을 띄면서 더 이상 중국에 투자는 안 하겠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고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을 탈출하는, 중국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 제시를 하고 보조금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이 경제 활동이 어렵게 만들겠다는 이러한 법안이라든지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배척됐죠.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사업하는 모델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도 축소를 하고 있고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문해주는 입장에서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차, 이 경쟁력 있는 세계 시장에서 입증된 전기차를 국내에서 만든다든지, 또 이 중국에 남아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걸 일부 공급을 하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것들을 완성차를 중국에다 수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개척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3%를 좀 더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동시에 중국 내에서의 시설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다시 말하면요, 글로벌 시장 경쟁 원리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별동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시장으로 보고 관리나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에서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고 해외의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발을 빼는 부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도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아마 야반 도주라 그러죠. 이 발가벗고 밤에 도망 나온, 전 재산을 잃은 이런 중소기업 사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엄청나거든요. 돈 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수천 년 동안 한중일은요, 지정학적으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국가가 한중일이었습니다. 서로가 번영하는 이런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지만은 또 어느 때는 서로 정책 리스크, 그러면서 굉장히 암울한 시대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요, 이 세계 글로벌 시장은 하나의 이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한중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한중일 관계가 서로 알력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점차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중 간의 경제 갈등, 또 우리하고 틀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 민주국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또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년에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파동을 겪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요소수 굉장히 간단한 거고 기술적으로도 약한 분야인데 중국의 의존도가 90% 높은데 기침 한번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흔들거렸던 이런 사안이 많습니다. 무역협회에서도 발표했지만은 중국의 90%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800가지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품목이 90% 이상 높은 품목이 이렇게 많으면은요, 언제든지 중국이 경제 갈등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한두 가지라도 툭 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전체가 흔들거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품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예 이번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진행되면서 배터리, 미래의 먹거리인 배터리 원자재도 중국을 탈중국하라고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꼭 이것 때문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은 탈중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해외 수입은 다변화시키고요, 재고 물량 늘리고, 또 일반 전략 물자를, 대체 물질을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서 좀 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분명히 중국 탈피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중국 더 이상 투자를 말고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고민을 철저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